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패턴이라고 많이 하는데, 뭐, 흔히 말하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패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되면은 이 패턴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인지를 해가지고,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게 고점인지, 아니면 횡보장인지, 이런 것들을 패턴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얼마나 확률이 높은 패턴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지 그걸 잘 안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상승장, 횡보장에서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수익률을 자신 있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해서 10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플래그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깃발 형태인데, 깃발이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깃발이 이런 깃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페넌트 형태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두 이제 깃발입니다. 이 깃발인데, 이 깃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은 요 부분,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닥이고,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런 패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패턴에서의 상승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잘 먹히는데, 하락장에서는 또는 횡보장에서 이런 패턴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70% 정도가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여긴 밑에 볼 수 있는 이런 거래량, 그렇죠? 이런 거래량과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지 않은 채 그냥 이 패턴들만 얘기하면은 당연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패턴들에 대한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이 깃발을 거울로 놨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조정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깃발 형태가 보이죠. 이때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해줍니다. 즉 깃발이 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깃발 형태가 보이면 거꾸로 거래량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대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조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가가 2개월 전에 비해 어, 여기서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건 90%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바는 최근 2달 안에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첫 번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등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상승 이후에 주가가 멈추는 곳을 보시면은, 상승 후 주가가 멈추는 곳은 이 범위 내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주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상승 후 주가가 멈추는 곳, 그 밀집 구간을 찾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깃발 부근에 시작하는 부분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감소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라이브에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까지 설명하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 부분이 이렇게 거래량이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전 가격 움직임이 급격하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죠. 네, 무슨 말이냐면 소나기가 내리다가 비가 이제 그치듯이 이런 식으로 그 이전에 이 격동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고 다섯 번째는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 기간에 마무리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만약에 패턴이 됐는데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이게 맥스 3주를 넘으면 안 돼요. 3주. 네. 이 3주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3주가 넘어가게 되면 다른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건 패턴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시점은 이런 깃발령이 플래그 타입이 나올 때에 한 1주 정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굳이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1주 정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횡보 구간이 아니라 하락 구간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 구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깃발령인데도 깃발령의 위치가 이렇게 횡보하는 게 있고 깃발령의 위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얘는 1에서 3주 그리고 얘는 1에서 2주 정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2주라고 하면 뭐 5거래일 이상이죠. 그리고 1에 3주면은 뭐 10거래일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이 플래그 타입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을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조건들이 만족하냐입니다. 첫 번째, 과거 2개월 내에 격동의 가격 변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승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주가가 멈추는 구간의 밀집 구간을 찾아야 된다. 네, 세 번째는 거래량이 깃발 부분에서부터 감소를 해야 된다. 네, 깃대가 아니고 깃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보통 1에서 3주 안에 마감이 됩니다. 그 이상은 플래그 타입이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플래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주로 짧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은 포인트는 보통 이제 접근을 할 때 상향 이탈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자, 상향 이탈이라는 거는 요 구간에서 요거를 이제 이탈할 때 요 구간입니다. 예. 요 구간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늦어요. 예. 다시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현실과는 좀 맞진 않고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구간에서 접근을 해서 밑에까지 다시 실패했을 때를 감안한 분할 매수 이런 게 좀 더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요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요 구간 아니죠? 요 구간 안에서 우리가 접근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둔 다음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여기 바닥에 접근해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구간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깃발 형태가 이렇게 느슨하냐 아니면은 촘촘하게 만나면서 내려가냐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확률이 높은 거는 이 촘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촘촘할 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 안에서 하락 이탈이나 상향 이탈이 확정이 되면은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들 포인트를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지금 빠르게 얘기했는데도 이런 것들을 플래그십이 가장 일단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시를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리뷰를 보내드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SFA 반도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플래그십의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선을 그어 보면은 요런 형태의 플래그십이 형성이 됩니다. 그쵸? 이런 형태의 플래그십이 형성이 되고 이 플래그가 나왔을 때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 깃대가 이게 지금 실패 형태죠. 예. 급격한 가격의 변화도 없고 상승도 급격히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줄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향 이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잘못된 예다 볼 수가 있고 괜찮은 예로는 지금 현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 자, 깃발 형태가 거꾸로 이렇게 서 있죠. 예, 거꾸로 이런 식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게 유효하죠. 그리고 각 부분을
빽빽하게 맞는 이런 형태가 됐고 지금 5거래일로 끝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떨어지는 가격 포인트가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등락 동복이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짧을 수 있다. 그러면 뭐죠? 1주에서 2주 내에. 그럼 다음 주가 이제 2주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모두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는 깃발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상향 이탈을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솔루션도 전형적인 페넌트 예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거 보시면 한번 올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페넌트나 플래그를 형성을 할 때 이런 식의 조밀한 형태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과거에 급등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두 달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등락이 반복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등락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구간 내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했을 때는 요거를 상향 돌파하는 그 구간이 여기거든요. 예, 여기입니다. 예, 여기죠. 이런 구간이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터지면서 그 플래그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예이고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매수 타점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접목시킨다면은 상당히 이제 이용할 것 같고요. 보시면 고점 대비 하락폭이 얘도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종하는 플래그의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6봉이죠. 그래서 1주에서 2주 사이에 아주 간격이 짧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올라와 줬습니다. 이런 것이 그런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릭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바이오릭스도 과거에 플래그십에서 나타났던 그 모양이 어떤 거냐면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인데 얘가 형성이 되고 플래그가 이렇게 깃발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죠. 과거 이 두 달간의 거래량 그 종목의 급등 변화도 없었고, 그죠? 거래량이 그 다음날도 터졌고, 물론 지켜는 주지만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우리가 그 깃발령이라고 속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라는 것을 보통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죠. 이게 2주가 넘어가면 뭐죠? 더 이상 플래그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양봉을 다 메우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나중에도 시간이 되면은 또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다른 패턴, 9가지 패턴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 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릴 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